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고용산재보험 계산 확정 신고 그리고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분야죠. 확정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1년간의 계산보험료를 먼저 신고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또 이 동시에 앞으로 또 1년의 계산보험료를 신고하고 요 고지가 아닌 신고 납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 납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확정 정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확정해서 정산한다 이게 아니고 공단의 조사입니다. 세무조사 같은.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와 재무제표에서 어떤 연관성, 어떤 주의를 갖춰야 하는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 계산보험료입니다. 예, 건설업은 늘 하나의 특성이죠. 일용직이 많고 현장도 많고 일용직이 많은 만큼 역시 뭐다? 고용산재보험 부담이 크다. 일용직이 많고 현장도 많은데 뭐 연금건강보험법까지 개정돼가지고 안 내던 연금건강보험까지 내려니까 뭐 4대 보험의 부담이 건설업은 어떻게 보면 세금 부담보다 훨씬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계산보험료 신고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회사입니다. 1년간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계산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계략, 러프하게 보수 총액을 산출하고 그 보수 총액에 고용산재 보험료를 곱해가지고 계산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세 신고기한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3월 달에는 건설업 경리분들 매우 바쁩니다. 예. 그리고 이 계산보험료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계산보험료 신고하고 1년이 지나면은 1년 동안 실제로 얼마가 노무비가 발생했다. 요거를 다시 신고를 하는 거를 확정보험료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년간 지급한 보수 총액,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했으면은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라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요 보수 총액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 보수 총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출해가지고 확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뭐 계산보험료로 1억을 냈는데 확정보험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천이 나왔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보험료 신고할 때는 직영인건비 그리고 하도급 준 비율이 있다면은 하도급 외주공사비에서 노무비율을 곱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정산이란 뭐냐?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입니다. 업체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안 했다면은 추가로 징수해서 뜯어가겠다 뭐 이 얘기죠. 건설업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이 자진신고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의 신고의 누락 그리고 오류 여부를 점검해가지고 결국의 목적은 이거죠. 미납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겠다 하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 확정 정산을 제가 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사장님들, 경리 담당자분들 계속 질문을 받는 분야죠. 왜냐? 재무제표에 각 계정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 정산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재무제표만 내는 게 아니고 원가 명세서, 현장별 원가 계산서, 그리고 각 계정별 원장 이거 다 달라고 합니다. 재료비, 외주공사비, 장비대 이것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라고 합니다. 예. 전부 계정별 원장 전체가 나간다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원천징수부, 연말정산 요약 현황표 이런 걸랑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누락 여부 뭐 그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결국엔 미납보험료를 최대한 추가로 징수해 가겠다. 요거죠.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확정 정산과 재무제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얘네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확정 정산의 조사 주체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먼저 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신네는 확정 정산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라. 예, 제출 자료를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재무상태표 이거 뭐 당연히 내야 되지만 재무상태표에서도 당자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계정별 원장을 다 내라고 합니다. 왜 내라고 하느냐? 당자자산의 선급금으로
인건비를 숨겨놨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뭐 니네도 그랬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위성공사에 인건비 숨겨놨는지, 유형자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숨겨놨는지, 무형자산에는 연구 개발비에 숨겨놓은 게 있는지, 요거를 탈탈 털어서 보기 위해서 계정별 원장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도 임금과 노무비와 연동된 금액은 임금, 상여금, 잡급, 재료비, 소모품비, 외주공사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용역료, 철거비, 잡비, 요 계정 과목의 명칭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노무비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수총액에 포함을 해가지고 보험료율을 때려가지고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라는 게 공단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요 재무제표 플러스 계정별 원장과 더불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현황 집계자료표. 이거의 의미는 뭐다? 국세청에 신고된 노무비 자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사들이 만약에 인건비로 지급한 게 있다면은 세법상 송금을 최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국세청으로 신고 들어간 금액의 노무비가 가장 높게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노무비에 대해서 보험료율만큼 그냥 고용산재 보험료를 딱 다 때려 맞으면 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노무비 이외의 항목으로 노무비를 숨겨가지고 결국엔 고용산재 보험료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고 요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별 원장을 파헤쳐가지고 누락된, 숨겨진 노무비를 발췌를 해서 결국에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게 확정정산이고, 결국에는 이게 재무제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는 분야이고, 네, 항상 신경 써가지고 기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산재 계산, 확정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